최고의 아나운서 커플. 저의 절친 중에 절친.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에요. 너 요즘에 유명하더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몰래 손을 잡는 걸로 바꿔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뭐 이렇게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 선배님이랑 후배 오잖아요. 준비해야지. 오. 누구시죠? 아, 오늘요 최고의 아나운서 커플 한 커플과 저의 절친 중에 절친. 아, 오늘 아나운서 토크 1탄을 보신 분들은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회수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구독을 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사실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누가 앞으로는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길 이런 게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본인들이 나한테 카톡으로 저희가 쓴 거 아니에요 라고 박제를 한 거예요. 나 너무 웃겨가지고. 대박이다. 이런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맛있는 것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아침부터 까고 오셨어요. 아우, 덥더라고요. 소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유, 저의 뭐. 찐친 중에 찐친. 저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예 아나운서 대선배님이시지만 저에게는 뭐 친언니 같은 존재 윤지영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방송 습관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침마당 출연하는 줄 알았잖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유튜브. 진짜요? 굉장히 애쓰고 계시던데. 정확한 표현이다. 애쓴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애써 보였던 거는 옷을 엄청 갈아입으면서 그때 약간 좀 눈물이 나려고. 정민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KBS 아나운서실에 아나운서가 100명 정도가 있는데 항상 그때 있을 때도 보면은 에너지 레벨로 하면은 탑3에 항상 들어가는 탑 말이 탑3지만 1등이 원탑이에요. 저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 제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도 정민이를 보면은 쟤는 인간이 아닌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나가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줄 알고 있었어. 본인은 굉장히 의외로 소심해요 또. 그치? 그래서 되게 걱정도 많고 막 이러는데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 안 했어요. 아유 정민이는 뭐. 또 너무 재밌는 게 제가 ENFP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에너지는 넘쳐. 근데 일단 종잡을 수가 없고 계획도 없고 되게 즉흥적이고 막 그쵸. 뭐랄까 빠릿빠릿해 보이는데 또 되게 빈 구석이 많아. 선배님이 ENFJ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그 J가 있으니까 가르마 딱딱 타주고 줄 세워주고 정민아 이건 아니야? 요건 맞아? 요거를 해주세요. 하나만 다르니까. 맞아요. 그거를 너무 제가 위안을 얻었던 것 같고 사실 아나운서실에 그 계보들이 쫙 있는데 이게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선배님이 다 받으셨고 그거를 흘려보내겠다. 너희들을 내가 품겠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작했어. 안녕. 여기 너무 좋다. 너 처음 만나?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에요. 선배님 왜 이렇게 예뻐요? 지영 선배님 약간 호스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운데 앉았어. 내가 끝에 앉았어. 아니 뭐 요즘 뭐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 요즘 요즘에 아주 거의 뭐 아니 난 지금 최고. 요즘에 너무 황당한 거는 뭐요? 내가 쿠킹 클래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을 데려다 정민이를 하죠. 배웠었고 엄청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즘 요리 못하는 걸로 유명한 거야. 맞네. 너무 너 선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내가 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레시피를 이만큼을 줬는데 실전을 좀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야, 계란 후라이가 그게 뭐냐? 계란 후라이도 못하는 거 뭐. 이게 서울대 진짜 맞나 그래. 의문이 좀 있어. 그래.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전 KBS 아나운서. 이제는 회사를 나온 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동기인 조우종 아나운서의 아내이고요. 아내. 동기거든. 두 분 다 저의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라니 나는 신우에 가깝지. 조우종 아나운서랑 저랑 동기고. 눈치가 좀 보이고. 맞아. 네. 그래서 멀어졌었어요. 제가 되게 예뻐했는데 결혼한다 그러더니 연락이 없는 거야. 아실 겁니다. 신우 있는 분들.
분들은. 신우. 선배님 눈치 안 줘도 그쵸. 연애하는 약간 거를 몰랐으니까. 우리가.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고. 근데 진짜로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연기를 만약에 도전한다 그러면 못된 신우이를 해보고 싶다. 되게 너무 잘 어울리지. 어울린다. 톤부터가 그렇지. 약간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진짜. 그런데 약간 이런 거. 옛날에 연극영화과 나왔다면 영화나 맞아. 성분이 있었어. 맞아. 성분이 있었어. 그나저나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가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거의 뭐 동상이몽으로 뭐 장안의 화제예요. 거의 뭐 동상이몽 아니고 한 언제까지 나오나요? 언제까지? 끝났어요. 아 정말? 이 커플이 제일 매력적이더라고. 아우 선배님이 보셔서 그렇죠. 아니야, 아주 매력적이고 뭔가 그 다은이가 정말 여장부거든. 다은이 웃음소리에 정말 KBS가 그렇죠, 흔들릴 그렇죠. 정도로. 흔들리죠. 근데 우종이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여성. 그래서 약간 섬세. 남녀가 바뀐 맞아. 커플이라서 되게 아깝다 저거 보여주고 싶다 했는데 나가서 보여주니까 역시나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좋아하더라고. 잘 살렸더라. 맞아. 그러니까 제가 동상이몽 제작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니, 정말로 아 어필하시는 너무 건가요? 어필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아나운서실에서 되게 파다했잖아요. 우종이 오빠가 둘째를 못 낳는 이유가 본인이 다 육아를 해야 맞아. 되기 때문에 절대 다 안 된다. 정다은이 힘들어서. 절대 애기를 안 본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 저는 보는데 입으로 봐요. 아유나 이거 해, 저거 해, 치우고 약간 근데 오빠는 몸으로 놀아주고. 그러니까 잘 놀아주더라고. 아니, 그러니까는 우종 씨가 그 FM 대행진 하잖아요. 네네네. 7시, 9시 생방이잖아요. 근데 7시면 웬만하면 아이를 안 데리고 나올 시간인데 우종이가 아이를 데리고 예? 지금 데려다 우리 그 분장실에 어린이집?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방송하러 간 적도 봤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오빠는 6시에 나가니까 그건 제가 항상 매일. 근데 데려왔어요. 그날은 왜? 그날 녹음이었나 보다. 뭔가 있었나 보네. 하여튼 우종이가 아이를 데려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와 그랬지? 대단하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생방 들어가야 돼서. 근데 뭐 그날 태풍이 왔다가 그래서 뭔가 특별한 상황이야. 그런 일이 있긴 있었네요. 진짜 이게 여러분. 워킹맘에서 없던 사실은 아니야. 태풍이 오면 왜 방송 차가 못 무조건. 가잖아. 녹음 맞아. 무조건 그치, 들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생방, 오빠도 생방이니까 무조건 일단 아이를 깨워서 아유나 지하철 타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생방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막 약간 들어가야 돼서 오빠한테 막 맡기고. 그래서 되게 그게 보기 좋았어. 왜냐면 막 생방을 앞둔 아빠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간다는 녹음 전에 게 갔었나 보다. 녹음 전에. 네. 그래서 대단하다. 다은이가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구나. 그런 남편을 사연이 믿는 있었고. 거죠. 정다은 아나운서는 아직 미켈을 경험이 없어요. 여기 되게 한번 좋아. 오셨었어요? 완전 깜짝 놀랐어. 나는 마사지 받고 딱 거울을 보고 나서 내가 혹시 파운데이션 발라주셨나요? 라고 물어봤어. 화장을 해줬냐? 너무 왜냐면은 좋아져서. 너무 맑아졌죠? 환해졌어. 그래서 내가 환해져, 브라이트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스크린 발라주는데 네네네. 그때 파운데이션까지 같이 발라준 줄 알았어. 비비크림 바른 줄.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진짜로. 정말 환해진 거야. 그래서 와 강추, 완전 강추. 다들 잘하시나 보다.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뭐 끝나고 오늘 같이 올라가서 한번. 아니 그리고 무슨 패션 브랜드 창업하겠다고 또 그거 그랬잖아. 그냥 해본 얘기죠. 요즘 근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자르신 사람. 아니 근데 정다은 아나운서가 옷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정다은 저희도 아나운서 느꼈잖아요. 몸매가 예뻐. 좋아해. 몸매가 예뻐. 몸매가 예뻐서 뭔가 다은이 체형을 가졌는데 다은이가 이렇게 아담하고 귀여운 체형이 베이글러잖아, 베이글러. 그러니까는 그 체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귀여우면서 본인의 그 신체의 장단점을 되게 커버를 잘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다리가 예쁘잖아. 그러니까 짧은 바지, 짧은 치마를 많이 입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동상이몽 아시죠? 저랑 은영이랑 지원 사격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맞아 들었다 얘기 네네. 들었다. 은영이가 그때 한 말이 그거야. 맞아. 본인이 정단하고 자꾸 이제 짧은 치마 입고 오니까 야, 너 너무 치마 짧지 않니?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은영 선배 또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저 걔는 이제 그 회사 다닐 조선인이야, 때 맞아 조선인. 유교걸이잖아요. 유교걸. 유교걸. 너 치마 너무 짧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안 어울린다고 그것도 근데. 근데 이제 둘이 한 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은영이가 좀 잡았어. 다은이를. 그렇지. 또 친해서 맞아. 더 약간 그런 말 한 거. 은영이도 또 엉뚱한 매력이 있지. 굉장히 엉뚱하잖아. 선배님 멘트 많이 살았어요. 나 소설 멘트 쓰고 있네 그나 빵 터졌잖아. 제가 소설 쓴다 했더니 진짜 놀래. 우정 아나운서 분이랑 그 사귀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아주 막판에 알았죠. 막판에 알았는데 선배는 알았어요? 저는 결혼 발표하고 알았어요. 약간 소문이 약간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소문이 좀 빠른 편이에요. 인싸래니까. 사람들이 와서 되게 얘기를 인싸. 좀 해줘요. 저 둘이서 라디오에 얘가 뭐 게스트로 출연을 했나 그랬는데 뭐 거기서 뭐 몰래 손을 잡는 걸로 바꿨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듣고서는 나는 스튜디오에서. 되게 다은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유 그냥 썸타다 말겠지. 그랬는데 결혼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윤지영 아나운서님 그뭐 신입 취재 항의전화 때문에 울었다고. 아, 그게 뭐냐면 최근에 아침마당에 방송의 날 특집에 나갔었는데 이제 그게 그날의 주제가 약간 나의 옛날 초년 시절부터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제가 처음에 저희 때 운이 좋게 들어온 케이스인 게 그 해에 아나운서를 12명 뽑았어. 그러니까는 전무후무 그렇게 많이 뽑은 해는 없어. 원래 저희가 한 명 아니면은 많아봐야 네 세 명, 명, 네 명? 세 명 이렇게 근데 뽑아요. 그해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면 위성방송이라는 게 출범하면서 전 세계에 위성방송 채널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는 어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나운서가 많이 필요할 것 일단 같다. 인력 충원. 갑자기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막 준비가 된 다른 데서 방송하다 온 사람도 있었지만 저처럼 대학교 4학년 때 어리버리하게 한 번도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어.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12명 중에 한 서너 명? 이 세네 명은 훈련 때부터도 너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아 선배님이 그 중에서도 내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 셋이 라디오 뉴스를 하면 언제나 항의 전화가 와. 선배님 말고 두 명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현직이니까. 근데 어떤 원양어선 선장님이 정말 항의 편지를 어머. 거기 전화가 안 되잖아. 어머 이만큼을 썼어. 뭐라고? 안 그래도 지직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듣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를 그 우리 명단을 몇 명을 써가지고 살생부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갑자기 우리 때문에 12명이 모두 그 칠판 아나운서실 칠판 알죠? 칠판에 일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고 서가지고 이러고 혼났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범인은 저였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죠. 그분들은 도대체 아나운서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는 또 이렇게 방송 사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유명한 뭐죠? 박대희 기자. 저번에 진짜 황당한 일 있었어요. 당은아 그래. 그랬더니 선배님 서운해요. 나도 조우종하고 결혼을 할 걸 그랬나? 아니 진짜로